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현재 시간 9월 7일 오전 1시입니다. 시네탑 3부 98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쿤 사이드 쪽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쿤을 뒤쪽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었던 정체는 쿤 가문파가 아닌 나나토나인 것 같네요. 뒤쪽으로 보였던 나나토나는 신기하게도 맹수화가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치즈를 박살내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미 먹고 있었던 치즈를 뱉는 듯한 모션을 보여주는데요. 야스라차가 준 맹수화의 힘이 개인이 가진 종족의 특성마저 없애버린다는 점이 드러나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화에서 아쉬운 점은 역시나 작화입니다. 쿤의 얼굴이 너무 세모나네요. 양악 수술을 어시스트 분들이 해주신 건지 턱으로 공격해도 나나토나를 이길 것처럼 날카롭네요. 나나토나는 멍청이라고 말하면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쿤은 거의 반급 주인공격 인물인지라 절대로 죽을 리도 그러기에 처할 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쿤이 급습을 대비해 어떠한 장치를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쿤이 나나토나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안 되기에 일단 두 가지 안으로 보자면, 첫째, 쥐를 잡은 채 죽은 척 위장을 한다. 둘째, 근처에 있던 다른 어떤 인물이 막아줬다 중 하나지 않을까 싶네요. 괜히 쿤이 나나토나에게 개겨서 쿤이 승리하는 그림을 억지로 만들어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크랩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부 227화에 나왔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주변 배경이 비슷한 걸로 봐서는 왕란이와 아크랩터가 대화하고 난 이후 아크랩터가 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인물들이 추가 등장하는 묘사들을 봐서는 다른 시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약간 변경된 것은, 예전에는 아크랩터가 자신의 딸을 소개할 당시 약혼 반지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귀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지 약간의 오류라고 봐야 할지 애매합니다. 반지이자 귀걸이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굳이 오늘과 같은 아크랩터와의 회상씬이 없어도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했듯이 밤에게 아크랩터와 프린스가 왜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상은 사실 좀 더 밤의 극적인 변화의 개연성에 서사를 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봅니다. 당시 아크랩터는 탕수육팀을 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정이 깊어졌고, 밤에게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딸과 같은 존재로서 소중하다고 돌려 말했던 셈이네요. 하나의 작중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 아크랩터의 장면을 보면 금색빛을 띠는 귀걸이였고, 3부 초반 등장한 아크랩터의 딸을 보면 은색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 은 한 쌍인가 싶었는데 이번 작화에서는 은색으로 변했네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는데 무려 3번을 은색으로 그린 걸로 봐서는 굳이 색을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작가님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본다면 하나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아크랩터의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대사 다음에 밤의 대사가 하나 나와줬어야 다음 아크랩터의 강조 대사가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네탑의 작품뿐 아니라 대부분의 작품의 인물들의 감정과 사운드를 직접 상상하면서 읽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밤이 "네? 라고 말하는 짧은 대사 정도만 넣었더라도 아크랩터가 자기가 한 말을 다시 혼자 반복해 풀이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헛소리 하지마" 라는 대사는 아크랩터로 보이고, 시끄럽다고 말하는 건 연이와 같습니다. 뭐야 다들은 자학난이네요. 밤이 늘 하는 고민인 자신의 약한 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밤이 못 견뎌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되돌려놓고 싶다고 말하며 밤의 검은 오라가 가시와 반응해 가시가 폭발적으로 개방되게 되고 아리아의 목숨을 되돌려놓습니다. 최근에 가디언의 신을 공부해서 그런지 가디언의 신이 말한 것이 기억나네요. "좀 더 이 공간과 신수를 느껴라. 넌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 아무래도 밤은 폭발적인 가시의 힘과 비선비륜원의 특권을 이용해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해 시간과 운명을 제어하는 자아드와 십가죽급의 능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왜 아리아의 시계를 저렇게 표현했는지 의문입니다. 시계가 없어진 걸 표현하는 건지 시계마저 생겼다는 것을 표현한 건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아무래도 전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소설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 만약 시계가 없어진 것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계가 의미했던 것은 모두 같은 시간을 인식하고 있다는 탑의 법칙을 비트는 거였습니다. 아주 작은 법칙의 빗나감이지만 그 법칙을 더 초월하는 새로운 법칙이기 때문에 밤이 새로 쓴 법칙과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아리아의 시계는 더 이상 기능을 잃고 사라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엄청난 컷을 소비하며 밤의 가시가 미쳐 날뛰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너무 컷이 확대되어 표현된다는 점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시가 그 어떤 때보다 더 개방된 상태라는 것이 강조되는 작화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화려합니다. 색감도 다양하고 이펙트도 화려합니다. 이 멋진 장면을 2분의 1로 줄여서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참 멋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밤이 화이트를 향해 몇 번 공격을 하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밤의 공격이고 어떤 게 화이트의 방어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밤이 가진 검은 신수가 기존의 힘들과 통합되어 붉은 바리는 검, 푸른 바리는 방패, 이딴 느낌보다 그냥 관리자의 힘을 사용하는 강력한 밤의 신수의 느낌이 갖춰졌습니다. 화이트가 새로운 살인기를 보여줍니다. 청옥 일섬인데요. 앞서 칼라반을 상대로 보여줬던 절명기
청옥 일섬 휘광사저검의 앞부분만 딴 살인기네요. 근데 그 살인기를 단 한 번의 수령으로 찢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전에 광역형 신수제옷을 수령이 묘사되었던 거랑 비교하면 지금은 모든 원이 검은색과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곧 폭우가 쏟아질 텐데 과연 화이트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찍진이었습니다.